그런 경우는 미니 거상하면 오히려 효과 없어요. 하나만 합니다. 그거는 해보면은요, 하고 나서 똑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흉터만 남게 되는 거죠, 얼굴에. 안녕하세요. 세무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홍종구입니다. 우선 저기 미니 거상하고 안면 거상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미니 안면 거상술, 요건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저도 미니 거상을 뭐 꼭 이렇게 절개 안 하고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병원마다 조금씩 방법이 틀려요. 방법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절개선이 좀 틀린 건데, 원래 미니 안면 거상술이란 말은 없어요. 조금만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긴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하다가 붓고 뭐 회복도 느리고 이러니까 이제 좀 빨리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적게 살짝 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미니 안면 거상술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일단 절개창이 작습니다. 작아요. 작으니까 박리 자체를 뭐 충분히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미니 거상 말 자체가 박리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이 사진을 보면 거의 대충 한 이 정도, 요 정도 박리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마스층 있죠. 스마스층은 이제 안에서 일부가 보입니다. 그래서 스마스도 일부분 이제 리프팅 해주고 스킨을 재단해서 간단하게 꼬매는 방법이에요. 시간도 빨리 끝나고, 부위가 사이드만 박리를 하니까 그렇게 많이 붓는 것도 없겠죠. 앞에 얼굴은 거의 안 붓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만 좀 붓는다. 회복도 빠르고 부작용 이런 것도 뭐 크게 최소화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박리하고 처진 피부 살짝 리프팅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안면 거상술은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뭐가 잔뜩 좀 복잡해요. 이렇게 절개선도,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병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수술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병원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절개선도 틀리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안면 거상술은 측두부 쪽에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절개를 해서, 이 그림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하죠. 그리고 귀 뒤쪽까지 조금 절개해 줍니다. 그리고 박리는 빨간 선으로 그려놓듯이 눈가주름 알륜근 제거해서 눈가주름 없애야 되니까 여기 그 눈가까지 박리하고, 이쪽에 이게 인디언 주름이죠. 그쪽도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 눈 밑에까지 쭉 박리해서 코 옆에 해서부터 입꼬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턱 밑에 일부 목 한 3분의 1 정도를 박리를 해요. 이렇게 박리한 다음에 이쪽에 그 알륜근 있죠. 눈가주름 요거 제거하기 위해서 눈가주름 없애주고, 그리고 X자처럼 거 있죠. X자는 이제 다 누구나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지방 제거 같은 걸 좀 해서 얼굴을 좀 이게 슬림하게 해주고 예쁘게 해줘야죠. 그래서 X자는 박리한 부위에 지방이 있는 걸 이제 제거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X자죠. 여기도 X자고, 이렇게 팔자 주름 있는데도 일부 지방 없애요. 그래야지 팔자가 좋아진다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좀 지방 없애고, 메리아트 주름 이 부위도 지방이 처져서 내려오는 게 그게 가장 큰 처짐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방 자체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 없애고, 없앤 지방 가지고 이 동글동글한 거는 이제 여기다 깔아주는 거죠. 이식을 해서 인디언 주름 완화시켜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광대 밑에 꺼진 사람도 있어요. 여기도 좀 이식을 해주고, 그리고 광대 부위도 뭐 큰 사람은 일부 지방을 제거해서 광대도 좀 작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를 해결해준다. 땅콩 모양, 표주방 모양 같은 얼굴을 매끈한 V라인을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이 비금친 거는 스마스를 리프팅 해주는 걸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스마스를 리프팅 해주고, 피부는 남는 피부 이렇게 재단해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목까지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 목까지 들어갔는데, 이건 목거상 아니에요 물어보는데, 목거상 일부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목거상은 지난번에 얘기 드렸듯이 팔경근 제거하고 이 밑에 쇄골이라고 해서 쇄골까지 거의 박리해서 다 해주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하는 목거상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다른 데서 하는 뭐 목거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왜 여기까지 하느냐, 또 측두부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요거는 이제 알륜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 하고, 두 번째로 목까지 또 들어가는 이유는 또 뭐냐, 이 무슨 얘기냐면, 얼굴 쪽을 리프팅 해주면 이 상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겨지죠. 남는 피부가 생겨서 구겨져요. 그렇게 구겨지면 상대적으로 이쪽 광대 부위나 이쪽이 부어 보이죠. 이렇게 튀어나와 보여요. 남는 피부가 남아있으니까, 제거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목 부위는 얼굴만 리프팅 해주게 되면 턱선 있죠. 이 사각턱 있는데 이쪽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 구겨지죠. 이게 남아요. 이게 여기까지 해줘서 목도 남는 피부를 일단 제거해서 재단을 해줘야 되고, 측두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까지 올라가서 하는 이유는 알륜근 제거하는 목적도 있지만, 구겨지는 피부 자연스럽게 재단해서
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면 거상술이에요. 좀 복잡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어느 경우에 이제 미니 거상을 하느냐, 안면 거상을 하느냐. 이거는 뭐 두 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환자가 주관적으로 본인이 복음만 하고 싶을 때 미니 거상하면 되는 거고, 나는 좀 제대로 좀 수술해서 고치고 싶어. 이럴 때는 안면 거상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니 거상은 효과가 적고요. 안면 거상은 효과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미니 거상은 어때요? 얼굴형을 바꿔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눈가주름 제거도 안 해요. 저는 지방 제거도 안 하고 깔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단순히 당기기만 한다. 그래서 얼굴형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안면 거상술은 완전히 다 해주기 때문에 얼굴도 부위를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고, 눈가주름도 없애주고, 꺼진 데도 메꿔주면서 얼굴을 미끈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미니 거상과 안면 거상 언제 하느냐? 그건 환자가 본인이 원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본인이 부기도 적고 뭐 빨리 회복되고 싶을 때는 미니 거상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에 있느냐? 보통은 많이 처진 게 없으면 이제 뭐 간단히 미니 거상 하지 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얼굴이 별로 처지지 않은 경우, 뭐 젊은 사람이겠죠? 아니면은 얼굴에 유지인대가 되게 타이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해보면 잘 안 와요, 이게. 그러면 저게 처졌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미니 거상하면 오히려 효과 없어요. 하나만 합니다. 그거는 해보면은요, 하고 나서 똑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흉터만 남게 되는 거죠, 얼굴에. 오히려 그런 경우는 추천을 안 해요, 저는. 뭐 환자가 본인이 굳이 하고 싶다면 얘기를 해요. 아, 이건 효과 없는데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언제 하느냐? 오히려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스킨이 루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인대가 타이트하지 않아갖고 쭉쭉 올라와요. 손을 쭉쭉. 그러면은 많이 처졌으니까 이거는 안면 거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쭉쭉쭉 손으로 해서 쫙쫙 올라온다. 쉽게 올라오고 그렇게 루즈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본인이 원할 때는 물론 안면 거상하면 훨씬 효과가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엔 미니 거상 해도 좀 된다. 왜냐하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미니 거상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해서 안면 거상술은 언제 하느냐. 그건 아까도 얘기했죠. 뭐 효과를 좀 확실하게 하고 싶고 부위란하고 뭐 고치고 싶다 하는 거다. 환자 상태가 많이 처졌으니까 안면 거상을 해야지. 적게 처졌으니까 미니 거상해도 돼. 뭐 이런 거. 그런 상태에 따라서 미니 거상과 안면 거상을 이렇게 언제 하느냐고 구별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했을 때 의사가 그걸 상담을 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